두 번째, 개별화 지도 모형이고요. 개별화 지도 모형에서는 개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PSI라고도 나와 있고요. 수업 진도는 가능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학생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화 지도 모형 같은 경우는 응용 행동 분석학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밑줄 치신다고 하면 아까 개별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셨고요. 그 옆에 수업 진도에 밑줄을 쳐주시고 문장 마지막에 학생이 결정한다, 학생이 결정, 거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직접 교수 모형, 적극적 교수 모형은 교사 주도적인 거, 교사가 수업 리더 역할을 하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개별화 지도 모형 같은 경우는 수업 진도를 학생이 결정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설명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생에게 수업 운영 정보, 과제 제시, 과제 구조, 수행 기준과 오류 분석이 포함된 학습 활동 및 평가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한 수업 자료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묶음에 밑줄 쳐주시고요.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한 수업 자료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꼭 알고 계세요. 2번, 학생들이 미리 계획된 학습 과제의 계열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배우도록 설계된 방법입니다. 즉, 수업 진도는 학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하는 방법이 개별화 지도 모형입니다. 교사가 한 묶음으로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학습지에는 수업 운영 정보나 과제 제시, 과제 구조, 수행 기준과 오류 분석이 포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학습지고요. 그 학습지를 받아서 학생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 학습지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개별적 제공은 X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학습 과제가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집니다. 학습 과제가 일괄적이라는 거 밑줄 쳐주세요. 한 명 한 명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는 게 아니라 묶음을 학생 전체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한 명 한 명에게 수준에 맞게 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에게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학습 과제가 일괄적으로 주어집니다. 즉 모두 동일한 내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거의 대부분 수업 매체로 전달된다. 교재나 문서, 사진, 사파, 비디오 테이프나 CD 등의 수업 매체로 전달이 되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줄이고 한 번에 그냥 한 묶음으로 줬죠. 그러다 보니까 과제를 전달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거고요. 그 시간을 학생과의 교수 상호작용에 투자합니다. 상호작용에 밑줄을 쳐주세요. 아까는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무슨 상호작용을 하나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줄인 거지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과제를 한 묶음으로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준 거고요. 그 나머지 시간 동안 학생과 교수가 상호작용합니다. 즉 개별 지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명시된 수행 기준에 따라 학생이 학습 과제를 완수하게 되면 교사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바로 학습 과제 목록에 있는 다음 과제로 스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7번, 학습 지도와는 따로 없으며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학습 과제의 계열성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고 이전 수업이 완료되면 사전 수업이 끝난 시점에서 새로운 수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교사 도움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거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서로 다른 속도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평가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이 정해진 수행 기준에 따라 학습 과제를 완수하면 그것이 곧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학습을 잘하는 독립적인 학습자일 때는 동기유발이 잘 되고 책임감이 커지면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데요. 이 모형의 특징은 아까 보았던 동그라미 5번에서 볼 수 있어요. 교사가 학생에게 과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은 줄였지만 대신에 학생과 교수의 상호작용에 투자하는 개별 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묶음으로 과제를 전달했어요. 그럼 학생들이 다 받아서 그거를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진도가 빠른 아이들,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은 진도가 빠르겠죠. 그 아이들은 열심히 혼자 알아서 잘 해나갈 거고요. 진도가 느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산만하거나 혹은 혼자 하는 공부 학습이 익숙치 않은 아이들은 진도가 잘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1대1로 그 아이에게 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형의 특징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9번 보시면 학생들에게 충분한 강화를 제공하는 이 모형의 4가지 특징은요. 학습에 즉각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사의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단체 수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개별 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사의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학습 목표를 향한 규칙적이고 실제성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학습지를 대충 만들지 않았겠죠. 학생들이 알아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다 만들어 놓은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규칙적이고 실제성 있는 과정이 있고요. 창의적이며 흥미로운 학습 자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 모형의 4가지 특징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어떠한 가정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의 가설, 가정,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학생은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만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은 충분히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에 맞게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전제하에 출발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별화 지도 모형 같은 경우는 응용 행동 분석학에서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PSI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수업 진도는 가능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학생이 결정한다라고 해서 수업 진도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게 개별화 지도 모형이었습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미리 계획된 과제의 계열성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학생들이 학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진도는 학생이 결정했고 능력에 따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과제를 전달하는 시간은 줄이고 상호작용의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이었고요. 학생은 학습 과제를 완수하게 되면 교사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바로 다음 과제로 넘어가면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교육 모형의 특징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0번에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모형과 동일하게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보는 심동적 학습이 첫 번째 나오고요. 지식적인 부분이 두 번째 인지적 학습, 세 번째가 정서, 도덕적인 부분으로 정의적 학습이 나옵니다. 학습 우선순위는 첫 번째 모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개별화 지도 모형이었습니다.